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생을 선점하려는 여야의 주도권 다툼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국회의 권한 침해와 위헌 여부 판단을 미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곡점으로 평가받는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정치직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배정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탄핵 심판 상황을 비롯한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전에 있었던 내용부터 잠깐 좀 다뤄보죠. 국회가 의결했던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를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에 오늘 오후에 선고가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오전에 헌재에서 평의를 열고 일단 변론 재개, 선고를 좀 미루고 무기한 연기하고 변론을 좀 더 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요구한 내용이기도 한데 말이죠.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걸 좀 미룬 배경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요구를 좀 수용한 건데요. 아무래도 잡음을 좀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헌재 측의 판단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당초 이제 오늘 선고하기로 했는데 선고 기일을 지금 무기한 연기하고 또 변론을 지금 10일 날 재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2시간 전에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건데요. 그만큼 헌재가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렇지만은 결론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일단 헌법재판소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한데요. 그 이유는 일단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측에서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되지 않았다. 위헌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이라든지 절차적 흠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민주당 2명 그리고 또 국민의힘 1명 이렇게 여야가 추천하기로 합의를 했고 두 번째로는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국회에서 표결까지 거쳤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라고도 해도 이걸 임명을 안 하면 위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도 아니고 권한대행의 대행이 이걸 한다라는 것은 위헌에 해당된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헌재는 변론 재개 사유를 10일에 좀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게 지금 주목되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전에 결론 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 보류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요. 헌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인용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는 3가지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절차적 논란이 있는 것이고 또 졸속 논란이 있는 것이고 또 적격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 절차적 논란이라는 것이 이제 청구인이 국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회의장께서 독단으로 이제 청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국회뿐만 아니라 헌재 지금 판례를 봤을 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이 있어야 된다. 국회의원들의 전원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판례이고 보면은 절차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졸속 논란이라는 것은 이제 최고한 대행 쪽에서 변론을 좀 재개하자. 이게 본질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야 합의된 후보인이 아니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한번 정인 소명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 얘기였는데 이걸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2번이나 요청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졸속 논란이 있다. 이건 헌재가 너무 9명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던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 마 후보자에 대한 이제 적격성 논란인데 사실 저도 어제 그런 보도를 보고 놀랐는데 이 사회주의 지하 혁명 조직의 핵심 멤버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이게 사실상 90년도에 이런 논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민노당 보좌진들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해서 12명이 기소가 됐는데
이 마 후보께서 이제 공소 기각을 하는 바람에 이 논란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검증을 통해서 걸러졌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것은 이게 뭐 이 탄핵 심판의 유불리를 떠나서 누구한테 윤 대통령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떠나서 이것은 헌법수호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금 탄핵 심판 역시 이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가 있냐 없냐를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헌법재판관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을 강구하고 물론 민주당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해서 뭐 추천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인용 결정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그렇게 해서 아마 보류를 하지 않나 싶은데 아마도 보류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빠르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요. 변론적의 사유 밝힌다고 하니까 한번 보기로 하죠. 네. 자, 그리고 오후에 2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아마 2월 임시국회는 이제 추경, 민생 법안 이 부분에 이제 방점이 찍힐 것 같은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지난해 말이죠. 국정협의회를 여야가 이제 구성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 도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무 협상만 이제 계속 주고받고 하는데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뭐 추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걸 어디에다가 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국정협의회가 좀 즉시 가동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국정협의회는 네.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가지고 직무정지된 상태니까 예.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 리더십 가지고는 이 난국을 헤쳐가기 어려운데 안타깝게도 지금 국정협의체가 하자고만 하 있고 예. 뭐 한 번 만난 뒤로는 지금 전혀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이 집권당이 국정에 책임감이 있다면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꾸로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여야당 국정협의체 시작 때부터 요구를 했고 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추경과 관련해서 지금 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말을 들어보면은 계속해서 이재명 때리기만 하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추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추경에 대한 입장의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국민의힘은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추경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도 필요하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필요하다. 심지어는 이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조차도 AI 그리고 민생 대비하기 위해서는 20조 정도가 필요하다. 라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하고 입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명확히 밝혀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찬성을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면 진정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추경은 반대하고 그래서 조기에 상반기 집행을 하자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자.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때리기만으로는 안 되고 만약에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가 일단 입장차를 최대한 좁히고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통점이 이제 찾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건가요? 어떤 부분부터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 추경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감액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감액 예산이라는 것이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지난해 정부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버리고 일방적으로 삭감해버리고 감액 예산만을 통과시키는 사상 유례 없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이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감액 예산을 감행한 것도 민주당인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또 추경을 하자는 부분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정부안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예. 정부가 그때 내놨던 그 예산안을 복원시켜라. 그렇게 되면은 그 복원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지금 당장 민생을 생각하다 그러면은 뭐 국정협의회를 통해서든지 여야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트럼프발 관세 폭탄,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국회 통상특위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은 뜬금이 없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 조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특위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특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는 그런 제안 아닙니까? 그러면 여야가 왜 머리를 맞대야 되느냐? 왜 통상특위가 필요하냐?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무역전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예. 실제로 캐나다, 멕시코에 25% 지금 관세를 매겼고 또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비를 하자. 라고 제안하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지금 제안이 뜬금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100번 양보해서 제안이 뜬금이 없다면 만나가지고 뜬금 있게 얘기를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안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제안이 받을 필요가 있으면 만나서 논의를 구체화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20조 추경을 얘기를 했어요. 예. AI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것도 뜬금없는 것이죠. 그럼 모든 제안이 다 뜬금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집권당답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까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감액 예산을 얘기를 했는데 예산 심사권은 국회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야당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야당의 역할이에요. 그래가지고 4조를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늘릴 필요가 있으면은 정부가 이걸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산을 삭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삭감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지금 추경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자가당착이다. 자기 모순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예산도 그렇고 통상특위 같은 것도 그렇고 여야가 좀 대화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되겠죠. 지금 예산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지금 동해안에 시추할 수 있는 지금 공간이 더 늘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7개 구간이 있었는데 네. 그거보다 2배나 더 많은 14개 가는 구간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예산에서 아주 전액을 삭감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국민들 기대가 그렇게 컸던 것인데 그만큼 예산안을 갖다 소홀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지금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관세 전쟁 네.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 네. 이 부분도 오늘 계속 민주당 얘기를 하게 되는데 최상목 권한대 경제부총리가 만약에 이 부분에 이 탄핵 사태에 있지 않고 총리가 탄핵이 되지 않고 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더 많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 경제부총리가 이게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1인 3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글쎄요. 예. 헌재가 예. 이 권한 쟁의를 한덕수 총리의 이게 복귀부터 먼저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어쨌든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여야를 떠나서 특위가 필요하다. 여야를 떠나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이 됐는데 일단 뭐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자.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 같아요. 당 내부에 좀 이견도 있는 것 같고 또 밖에서는 이제 노동계하고 또 기업계 입장이 또 첨예하게 맞서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 52시간 근무제를 이제 반도체 분야에 관해서는 좀 예외로 하자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는 주 52시간 노동제 예외를
좀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오늘 그 토론회 제목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예. 반도체 특별법, 노동 시장법 적용, 노동시간법 적용 제외 어떻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좀 화면에 보이는군요. 네네네. 예.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좀 유연하게 수정하는 방향을 지금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금투세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유예하느냐라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치열하게.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지도부에게 일임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유지도 네. 아니고 유예도 아니고 폐지를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 행보를 보면은 이제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탈이념 실용주의 네. 그리고 경제 성장론. 그러면서 뭐 금투세 폐지에서 가상자산 유예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25만 원 민생지원금도 포기하겠다. 네. 또 AI에 국가가 총력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전향적으로 예. 파격적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제 우클릭 행보를 해 나가는데 여당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반도체 특별법은요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으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또 좀 전향적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정부에서 얼마나 요청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계속 거부를 했단 말이죠. 왜? 민노총이 눈치를 봤던 것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중국에서 딥시크 같은 충격적인 정말 폭발적인 사태가 벌어지니까 당장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책임성이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 특별법을 갖다 통과시켜서 52시간 예외 조항을 뒀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좀 더 선진적으로 또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늘어났을 텐데 하는 네. 그런 국민들의 따가운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52시간 예외 조항을 고려할 수 있다 얘기 나오는 것이거든요. 오늘 지금 뭐 이게 토론회 할 게 아니고 당장 이 법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전력망 특별법도 예. 함께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당이 더구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그런 협조의 행동을 증명시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산 문제든 뭐 법안이든 뭐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결론을 좀 도출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도 있는데. 근데 이제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주장을 파격적으로 수용을 하면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수용을 했다고 비난을 해요. 카멜레온식 정치, 악어의 눈물이지. 그러면은 수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이 정확하게 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투톱인 권영세 위원장하고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11시에 면회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동행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윤 대통령 스피커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당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그 면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특히 집권당의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수관계입니다. 네. 검사 출신이고 검사 선배고 또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영입에서부터 그리고 또 대선 과정에서 또 초기 정부 구성까지 다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불법적인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의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이 거꾸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면회 간다, 접견 간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접견은 아니다, 또 인간적인 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내란 수계 피의자에 대한 지지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란에 대한 동조고 지지다라는 얘기를 듣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도 비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인간적인 도리를 하겠다면은 왜 비상계엄 때 말리지 않았느냐, 대결 정치 때 말리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개인 차원의 면회다 이제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면이 있죠. 물론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하고 친한 두 분이기 때문에
면회는 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이냐, 공식적인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그런 입장이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곤혹스러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윤 대통령께서 좀 국민의힘을 좀 자유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놔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내가 이 부분은 본인이 자업자 자성자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처리하고 돌아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민생에 집중해라. 국가 미래를 갖다가 더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라. 이런 부분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또 상황이 전개될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